자, 22번 그 문장 삽입 문제부터 같이 살펴볼 건데, 일단 우리 그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들을 쭉 했었죠. 그쵸?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봤던 얘기들 중에서 특히 이제 문장 삽입 같은 경우는 단서들이 여러 개 등장했을 때 그 단서들의 우선순위가 좀 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가 늘 주의해서 봐야 될 게 바로 대명사다.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쭉 읽어가다가 대명사가 보이면 이 대명사가 가리키는 게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확인하고 넘어가는 습관을 꼭 들이자. 그 대명사에 따라서 무엇이 흐름의 연결인지 아니면 흐름의 단절인지 이게 나타나는 경우가 꽤 많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쭉 읽어가다 보면 약간 해석도 좀 까다롭고 어려운 내용들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흐름을 놓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런 단서들이 나왔을 때 얘네들이 좀 더 주의해서 살펴보면 답은 분명히 찾아갈 수 있다. 아시겠죠? 답은 분명히 찾아갈 수 있다는 거. 즉, 쭉 읽어가다가 3번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이렇게 쭉 나왔을 때 특히 이제 이런 패턴이 잘 나온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4번에 이렇게 딱 대의가 보이면 대의가 나타난다는 건 앞쪽에 복수명사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쵸? 그러면 3번하고 4번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려면 당연히 앞쪽에 뭐가 있어야 될 텐데 복수명사가 있어야 될 텐데 안 보인다. 그러면 3번과 4번은 연결이 아니라 단절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즉 앞쪽에 복수명사가 보이지 않는다면 단절이라는 것을 의심하고 그리고 맨 위에 주어진 문장을 보고 그 주어진 문장에 대의에 해당되는 복수명사가 있다면 그러면 정답은 이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대명사가 가리키는 게 앞쪽에 존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하고 읽어가는 습관을 좀 들여줘라. 별거 아니지만 이 단서를 아주 많이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지시어. 이 지시어라는 것은 보통 이렇게 this 다음에 나왔을 때 this 다음에 명사라든가 혹은 these 다음에 명사가 보일 텐데 자, 그러나 this는 뒤에 단수명사와 함께 쓰이는 거고 그 다음에 these는 뒤에 복수명사가 나올 것이다. 따라서 얘네들이 나온다는 건 앞에 이 해당되는 명사 혹은 이 명사와 관련되는 내용이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이제 확인해 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또 이제 연결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제 연결어를 통해서는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데 이 전체의 이제 흐름이라는 건 바로 뭐냐? 특히 이제 요 숫자의 개념을 잘 생각하자. 즉, 전체적으로 하나의 이야기를 쭉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중간에서 흐름이 한번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두 개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좀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보인다면, 즉, therefore라든가 혹은 thus라든가 혹은 so가 보인다면 얘네들은 다 어떤 얘기예요? 얘네들은 앞쪽의 내용을 긍정이라고 치면 그러면 뒤쪽도 똑같이 긍정의 내용이 나올 것이고 앞쪽의 내용을 부정이라고 치면 뒤쪽도 똑같이 이제 부정의 내용이 나오겠죠. 즉 얘네들은 전체적으로 한 가지 흐름이다. 네, 그걸 말해주는 거고. 자, 근데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가령 이제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즉 however가 보이거나 특히 문장 앞에 이제 still이 보일 때 still은 여전히 아직도 그런 뜻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nevertheless하고도 이제 비슷한 의미가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들어가 있는 표현. contrast가 들어가 있는 표현들 있죠. in contrast 혹은 on the contrary. 자, 이런 표현들이 쫙 보이면 그렇다면 이제 얘네들의 앞쪽의 내용이 긍정이라면 얘네 다음에는 당연히 부정이 나올 것이고. 그쵸? 그 다음에 앞쪽의 내용이 앞쪽의 내용이 부정이라면 당연히 뒤쪽에서 긍정의 내용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걸 통해서 흐름을 보는데 이 흐름이 전체적으로 밑에 나오는 예를 쓴다면 즉 두 개인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고 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흐름을 가리키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전체적으로 몇 개의 흐름이다? 두 개의 흐름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연결어를 통해서 흐름이 나눠지는 부분들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라. 특히 얘가 보인다면 전체적으로 두 개로 나눠지는 부분을 꼭 찾아볼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그 주어진 문장이 그 두 개로 나눠지는 부분 중에서 첫 번째에 해당되는 건가 아니면 두 번째에 해당되는가 이런 것들을 같이 보자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많이 어렵지는 않은데 나오는 단서들 특히 대명사, 지시어, 연결어 얘네들이 잘 봐야 되는데 설명을 들을 때는 알고 있는데 막상 이제 문제에 접근을 했을 때 우리가 해석을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석을 하려고 노력하는 건 좋아요. 자, 근데 해석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해석이 약간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석이 잘 안 되더라도 문제에 대한 정답은 찾아가야 되는 거니까 내가 문제를 볼 때 해석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런 접근법들을 같이 생각하고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자.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체적인 이제 흐름의 단절을 찾는다 그랬을 때 앞쪽과 같은 흐름으로 연결이 되면 이렇게 보는 거고, 그다음 흐름이 좀 바뀌는 거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표시를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것도 같이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지문의 구성 방식도 얘기를 했죠. 지문의 구성 방식은 전체적으로 어떤 실험이라든가 연구를 다루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과정 플러스 결과가 있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어떤 에피소드라든가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이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는 거예요? 당연히 시간 순서라든가 원인과 결과 이 느낌으로 이제 제시가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특히나 이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몇 개 이야기인가? 이건 지금 계속 연결어를 통해서도, 그다음 전체적인 구성을 통해서도 두 개냐, 하나냐, 그건 꼭 살펴봐야 된다. 아시겠죠? 그렇죠? 자, 이 얘기들을 지난주에 다 했었고요. 지난주에 조금 어려웠었죠? 조금 어려웠는데, 오늘은 조금 더 할만할 거예요. 오늘은 조금 더 할만할 거니까, 나타나는 단서들을 놓치지 않고 읽는 연습부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시죠. 자, 22번. 다시 한 번만 읽어주세요. 22번. 자, 2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은 그 다른 건 몰라도 이제 주어진 문장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일단은 확인은 해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주어진 문장에서 특별한 단서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읽어도 도대체 이걸 보고 뭘 파악하라는 거야?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쭉 읽어가면서 1번부터 5번 사이에서 약간 연결이 어색하다고 느껴지는 부분, 그걸 찾는 거고, 자, 주어진 문장에서 연결어라든가 뭐 지시어, 대명사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일단 표시는 해두는 습관을 좀 들여주세요. 왜냐면 글을 읽어가다가 내가 놓치는 경우들이 있고 분명히 살짝 표시만 했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인데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잖아.
그 시험 볼 때는 되게 헷갈렸는데 시험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보니까 너무나도 쉽게 나오네. 너무나도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서들이 보이면 일단 표시를 하자. 자, 그리고 however가 보였을 때는 우리 아까 봤었죠. however 쭉 나오면 앞쪽에 긍정이면 however 다음에는 부정이 나올 가능성이 큰 거고 그 다음에 앞쪽이 부정이면 뒤쪽이 이렇게 딱 긍정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들 조금만 더 살려보세요. 자,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일단 however가 보이면 최소한 몇 번째 이야기? 최소한 두 번째 이야기가 될 것이다. however에 대한 가장 안정적인 접근법은 성격이 다른 두 번째. 됐죠? however가 보이면 성격이 다른 두 번째 이야기가 될 것이다. 자, 그러면 뒤에 보니까 재생에너지는 이거 딱 보이죠? 그쵸? 재생에너지는 should not be seen as a magic bullet. 그래서 magic bullet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그 뜻이죠? 그쵸? 자,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최소한 부정적인 내용이 나왔죠? 부정적인 내용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however 앞쪽에는 일단 긍정의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고 무엇과 관련된 긍정의 내용? 그쵸? renewable energy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긍정적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조심스럽게 판단을 하고 단정지체는 말아주세요. 왜냐면 내가 딱 이 문장만 보고 전체의 흐름을 완벽하게 예상할 수는 없고 제대로 파악하기가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강의 느낌만 가져가는 거예요. however가 나왔네? 그럼 성격이 다른 거 두 번째 얘기가 될 거야. 그리고 뒤에 쭉 보니까 재생에너지가 magic bullet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그래 뭔가 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부정적 내용이지 않을까? 그러면 however 앞쪽에서는 긍정이 나올 수도 있겠군. 요 정도 느낌만 가져가자라는 거야. 자, 그리고 마법의 총알이죠. 그쵸? 혹은 마법의 탄환이라는 뜻인데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일종의 완벽한 해결책. 그걸 magic bullet 이렇게 얘기한다. 그 정도까지만. 그쵸? 자, 그러면 완벽한 해결책으로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서 have가 바로 동사죠. have가 동사면 all energy sources는 당연히 주어가 되겠죠. 동사 앞에 명사니까. 자, 그러면 주어 동사 앞에 쓰였으니까 여기 나오는 for는 어떤 뜻이라고? 여기 나오는 for는 그래서 because다 이제 이렇게 딱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for가 왜냐하면 이제 그 뜻으로도 쓰인단다. 자, 그러면 완벽한 해결책 magic bullet 마법의 탄환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모든 에너지원은 혹은 모든 에너지의 출처는 약간의 혹은 어느 정도의 환경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가 됐건 환경에 어느 정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마법과도 같은 완벽한 해결책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면이 나오나 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밑에 딱 보니까 renewable 에너지로 시작하는 거 보니까 전체적으로 재생에너지에 관한 내용이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고 재생에너지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짝꿍을 주는 거죠. 그렇죠? 어떤 기회니? 이 보니까 contribute는 뭐뭇에 기여하다 혹은 뭐뭇을 발생시키다 그 뜻이고 뒤쪽에서 a number of가 보이는데 얘는 이렇게 적어두시고 얘가 나왔을 때 그냥 이렇게 보시면 딱 좋다고 그랬었죠. 그렇죠? 그래서 a lot of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 많이 쓰이죠. A great deal of 이렇게 쓰이니까 deal은 원래 거래라는 뜻이지만 이렇게 쓰일 때는 많은 그냥 그 정도로 보면 되죠. 자, 그러면 많은 sustainability goals니까 sustainability는 이제 지속 가능성이라는 뜻이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미래에도 누릴 수 있게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어떤 자원 같은 것을 이후 세대도 누릴 수 있게끔 하는 것. 즉 환경을 보존하고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라는 것이 최근에는 이 단어로 많이 바뀌어서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많은 지속 가능성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게 살짝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뒤에 내용을 살펴보니까 항상 글을 읽어갈 때 문제가 어떤 문제건 간에 문장 삽입이건 혹은 순서 배열이건 간에 좌우지간 옆에 있는 문장은 항상 논리적인 연결성을 갖는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하나의 문장이 있고 그 다음 문장이 연결이 되면 둘은 서로 뭔가 구체적으로 관련이 있을 거야. 이렇게 보는 거고 뒤에 나오는 these는
당연히 앞에 나오는 sustainability goals 이걸 가리키는 걸로 봐야죠. 그쵸? 이걸 가리키는 걸 보는 거고, 그러한 지속 가능성 목표에는 뭐가 있냐? climate change mitigation. 이때 mitigation은 감소란 뜻인데 이게 나오기는 하거든요. 나오긴 하니까 기억은 좀 해야 돼요. 기후변화를 좀 감소시키는 거야. 지금 그 남극하고 북극에서 엄청나게 그 녹고 있다며, 얼음이. 그래서 이렇게 더운 거라며. 비도 오면 엄청나게 많이 오고. 아무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기후변화를 좀 감소시킬 수가 있고, 개선된 의료라는 뜻으로 봐도 되고요. 보건이라는 뜻으로 봐도 돼요. 개선된 보건과 그 다음에 환경적인 결과,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발전, 이렇게 쭉 보이죠? 그쵸? 자, 그러면 얘네들은 결국 다 뭘로 볼 수 있겠니? 얘네들 싹 다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죠. 그쵸? 그러면 지속 가능성 목표라는 걸 내가 혹시라도 몰랐다 하더라도, 자, 이건 긍정의 느낌으로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따라서 자, 거기에 기여할 수 있는 거니까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어떤 느낌? 바로 첫 번째는 지금 긍정적인 느낌으로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선생님이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계속 그 문제를 풀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연결해서 however로 줬고, 그 다음에 however 다음에 부정적 내용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장 삽입에서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로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however라는 게 단서가 되었고, 그 다음에 뭔가 not, 부정적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however 다음에 부정이야? 그럼 얘는 긍정과 부정으로도 한번 접근해보자, 이렇게 딱 보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재생 가능한 에너지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It would be wrong to suggest, 이렇게 보이죠? 이때 it과 뒤에 투부정사가 보이기 때문에 가주어, 투부정사이 아니라 이제 진짜 주어가 되는 거니까 얘는 날립니다. 즉 대명사라고 생각하고 얘가 가리키는 단수명사를 앞에서 찾는다, 그렇게 보지 말고 it과 투부정사가 보이면 가짜, 진짜 이렇게 보는 거니까 it은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를 가리키는 것, 앞에 나오는 대명사가 아니다. 됐죠? 따라서 it이 가리키는 단수명사를 앞에서 찾는다, 그렇게 보지 않는다. 여기서는 가주어, 진주어가 되기 때문에 그냥 얘는 날린다.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이야 진짜만 해석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앞쪽에서는 분명히 지금 긍정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여기 쫙 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딱 보니까 약간 부정적 느낌이 딱 보이는 거죠. 그쵸? 이런 느낌들을 살려보는 거예요. 분명히 재생에너지는 뭔가,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랬는데, 데디아라고 제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자, 그럼 데디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 그러니까 재생 가능한 에너지가 제공한다라는 것, 완벽한 공공정책의 해결책을 제공한다라는 것, 그렇게 제시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자, 그럼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재생에너지는 무엇이 아니라고? 완벽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이제 그 뜻인 거죠. 완벽한 해결책일 것이라고 제시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니까. 재생에너지를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일이니까, 자, 요건, 그러면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 이제 그 얘기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뒤쪽에서 The challenges of sustainability and climate change, 이거 보이죠? 지속 가능성과 기후 변화라는 요 단어 있잖아요. 사실 이 challenge라는 단어는, 우리 이제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그 challenge가 쭉 나왔을 때, 그 동사를 쓰이면 도전하다, 이제 그 뜻이 될 것이고, 명사를 쓰이면 도전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도전은 어떤 일에 시도하는 것을 우리가 도전이라고 하는 건가요? 쉬운 일 아니죠. 그쵸? 약간 어려운 일이지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 그게 이제 도전이잖아요. 자, 그래서 challenge는 명사를 쓰일 때는 기본적으로 약간 이런 느낌들을 가져간다. difficulty라든가, 그 다음에 problem의 느낌을 좀 가져간다, 이렇게 적어두세요. 그래서 어려움이라든가 어려운 문제, 그걸 보통 이제 challenge라고 한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 그래서 요걸 이제 한자로 바꾸면 약간 이런 느낌이죠. 자, 그러면 지속 가능성과 기후 변화라는 난제에 대한 완벽한 공공정책의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것? 리니어블 에너지는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런데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완벽하지 않다.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딱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일단은 앞에 이제 주어진 문장에서
주어진 문장에서 긍정적인 내용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쵸? 긍정적인 내용으로 시작을 했는데, 근데 1번을 쫙 보니까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에요. 그쵸?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고, 살짝 의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면, 왜 긍정에서 갑자기 부정으로 갔지? 분명히 중간에 뭐가 없는데, 중간에 however, 여기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쵸? however가 없이 문장이 연결이 되려면, 같은 흐름이고, 같은 성격일 거니까, 여기가 긍정이면, 여기도 긍정의 내용이 나와줘야 맞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게 1번이란 말이야. 그쵸? 1번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죠. 설마 1번이겠냐? 그럼 이제 나머지까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나머지의 흐름이 자연스러운가? 1번에서 의심이 됐다면, 1번에서 분명히 단절이라는 느낌이 왔다면, 나머지가 자연스러운가도 꼭 확인을 해줘라. 자, 그럼 뒤에 보니까. 자, 2번에서는 however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however. 자, 그러면 however를 통해서 이제 또 흐름이 바뀐다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네요. 그쵸? 자, 그러나. renewable energy. 그래서 재생에너지. used in a judicious and efficient way and in the context of a clear recognition of the ecological limits of the planet. 이렇게 쭉 보이죠? 자, 앞에 컴마, 뒤에 컴마, 중간에 과거분사 이렇게 딱 꾸며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자, 그러나 재생에너지는 judicious 밑에 보이시죠? 그쵸? 자, judicious and efficient way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뭔가 합리적인 방법 그리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용되는 재생에너지 그리고 명확하게 인식하는 상황에서 그쵸? 뒤쪽 보면 여기서 이제 플래닛은 당연히 지구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당연히 이제 우리 행성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지구의 생태학적인 한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하는 컨텍스트 상황에서 현명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사용되는 재생에너지는 the best available policy option we have.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이용 가능한 정책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쵸? 자, 그러나 재생에너지는 가장 좋은 거야. 됐죠? 그러나 재생에너지는 가장 좋은 거야. 자, 그러면 2번은 지금 긍정의 내용이 나왔고요. 긍정의 내용이 나왔고, 중간에 지금 뭐가 쓰였다라는 거? 중간에 however가 쓰였다는 거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럼 얘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니? 1번과 2번의 연결은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왜? however를 통해서 서로 다른 성격 연결이 됐으니까. 그럼 이제 여기에서, 그럼 1번이 답이겠네. 이제 그 느낌을 조금 더 이제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혹시 모르니까 나머지 읽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요. 자, 이렇게 사용될 때 괜찮다는 얘기죠. 그쵸? 이렇게 사용될 때 괜찮다는 얘기고요. Simply using renewable energy. 그래서 단순히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것. To go on. go on은 그냥 살아가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as we have been doing. as는 뭐뭐처럼. as는 뭐뭐처럼 이렇게 적어볼까요? have been ing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그려왔다라는 현재 완료죠. 그쵸? 그러면 as we have been doing. 우리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던 것처럼 go on. 살아가기 위해서 단순히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것. 자, 그리고 pursuing traditional notions of economic growth and consumerism. 그래서 경제 성장과 소비주의라는 전통적인 개념을 추구하는 것. 이렇게 나오죠. 그쵸? 자, 이렇게 딱 박수 볼까요? 동사잖아요. 그쵸? 동사 앞에가 주어겠죠. 주어 역할을 하는 것은 명사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 동명사 형태 하나 보이고 여기도 또 이제 비슷하게 동명사 형태 하나 보이죠. 그쵸? 그럼 둘 다 주어가 될 수는 없을 거고 하나는 주어가 되는 동명사일 거고 동사 ing는 동명사가 되기도 하고 분사 구문이 될 수도 있죠. 그쵸? 그럼 어떤 걸 주어로 보는 게 적절하겠어요? 자, 요걸 주어로 보고 앞쪽에 나오는 것을 분사 구문이다. 이렇게 딱 보는 거죠. 그쵸? 왜? 동사 ing 분사로 시작하고 주어 동사 그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됐죠? 자, 그러면요. 보세요. 자, 그럼 이제 결국 어떤 의미냐면 현명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 정책이라는 거죠. 그쵸? 바꿔 말하면 어떤 의미예요? 그냥 옛날에 하던 식으로 하면 그건 우리가 필요한 접근법이 아니다. 됐죠? 그래서 현명하게 사용하면 가장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옛날에 하던 식으로 하면 그건 우리가 필요한 접근법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다. 됐죠? 자, 그래서 보세요. 자, 현명하고 효율적인 방식이죠? 그리고 지구의 생태학적인 한계를 clear recognition,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하는 거란 얘기지. 그치? 그러면, 옛날처럼 하는 것보다 이런 상황에서 하면 괜찮은 거다. 정리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괜찮다.
바꿔 말하면 단순히 전통적인 방식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접근법이 아니다. 이렇게 딱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자 이제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볼 수 있는 거냐? 이제 딱 보이잖아요. 그쵸? 여기 딱 3번 딱 보이면 자 그러면 얘도 이제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이런 내용으로 볼 수 있겠어요. 그쵸? 왜냐면 자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지금 낫이 보였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접근법은 아니다 이렇게 쭉 나왔는데 이게 어떤 것이 트래디셔널한 방식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현명하게 해야 된다. 전통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결국은 2번과 3번도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현명하게 해야 된다. 옛날 방식대로 하면 안 된다. 그쵸? 자, 됐네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감은 잡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4번하고 5번 한번 봐보세요. 4번, 5번 쫙 보니까 재생 가능한 에너지는 should be a central element of a new paradigm. 그래서 central은 핵심적인 그 뜻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new paradigm에 이렇게 딱 가로를 묶어볼까요? 야, 우리가 흐름이 바뀌면서도요. 같은 내용인 것 같은지 아니면 약간 다른 내용인 것 같은지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쫙 보면 지금 4번에서 쭉 이렇게 나오는데 3번하고 4번도 지금 2번하고 3번 연결이고요. 3번하고 4번도 연결이라는 거 알 수 있겠어요? 왜? 전통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은 바른 접근법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쵸? 옛날의 것을 추구하는 것은 바른 접근법이 아니야. 바꿔 말하면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쵸? 옛날의 것을 하는 것은 바른 접근법이 아니야. 바꿔 말하면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 옛날의 것을 따르는 것은 좋지 않아.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 4번도 맞게 쓰인 거고. 즉 3번과 4번 연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한번 볼까요? It should not be used to breathe your life into an old discredited one. 이렇게 쭉 보이죠? 자, 그러면 얘도 이렇게 표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이제 또 4번과 5번도 연결이라는 거 알 수 있겠어요? 자, 지금 3, 4, 5가 같은 의미 연결 덩어리예요. 왜냐면 잘 들어요. 3번에서 무슨 얘기했어? 전통적인 개념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접근법이 아니다. 옛날 방식대로 해서는 안 된다. 됐죠? 옛날 방식대로 해서는 안 된다. 바꿔 말하면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 또 바꿔 말하면 옛날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됐네요. 자, 그러면 3, 4, 5는 다 표현은 바뀌는 것 같지만 다 비슷한 내용으로 연결이 된단다. 즉, 그래서 자, 이렇게 5번에서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다고? Not old. 그러면 역시 또 연결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1번이 답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하더라도요. 1번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답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9평 때 꼭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지금까지 그랬거든요. 특히 9평 때 39번 문제 있죠. 39번 문제가 정답이 1번 아니면 2번이 되는 경우가 늘 나왔었어요. 3점짜리 문제인데 문제의 난이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선택지를 가지고 그렇게 헷갈리게 만드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기출되었던 문제들의 통계를 살펴보면 대부분 정답은 4번 아니면 5번 혹은 3, 4, 5에 있었거든요. 근데 1번이나 2번을 주기 때문에 대부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심 자체를 안 하게 되는 거죠. 문제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선택지가 1번이나 2번이 답이 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답률이 올라가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9평 때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혹시 내가 수능 때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렇죠? 혹시 내가 1번이나 혹은 2번에서 정답에 대한 확신이 들었다면 혹은 의심이 들었다면 그래도 나머지 보기는 꼭 살펴봐라. 그리고 자, 여기가 분명히 흐름의 단절이죠? 바꿔 말하면 나머지가 연결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몇 번? 정답은 바로 1번이다. 자, 좀 길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뒤로 가서 23번 또 읽어주세요. 23번.
자,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그 25번까지 풀어오셨죠? 그 지난주 숙제였죠, 우리가. 그쵸? 그 문제 꼭 미리 풀어오시고요. 여기에 있는 문제가, 문장 삽입 문제가 조금 까다로워요. 상대적으로 순서 배열은 어려운 문제도 있긴 한데, 상대적으로 이제 이쪽이 조금 더 까다롭긴 한데, 근데, 내용 자체가 어렵지는 않고요. 단서를 찾는 연습을 좀 명확하게 하게끔 그렇게 좀 문제를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쭉 하다 보면 괜찮아질 거고요. 그리고, 워크북 나눠드리는 거, 요거 있죠. 이거 꼭 푸세요. 꼭 푸시고, 한 40문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꼭 하루에 몇 문제씩 정해놓지 말고, 그냥, 컨디션 좋을 때 빨리 푸시면 또 다음 문제 또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구평 전까지는, EBS 외에 다른 문제들도 많이 풀어보셔야 되기 때문에, 요거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푸시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하나씩 모의고사 꼭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일단, 23번 문제를 이제 넘어오면, 얘는 이제 이게 힌트가 되죠. 그쵸? 요게 힌트가 됩니다. 자, 이러한 행동도 이렇게 쭉 보이네요. 자, 그러면 얘를 썼다라는 건 뒤에 나오는 게 앞에 등장한다. 뭐 그 뜻이겠죠? 그쵸? 자, 앞에서 그러면 behaviors하고 같거나 관련된 것을 찾습니다. 그쵸? 같거나 관련된 것을 찾는다. 자, 그리고 took advantage of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take advantage of는 뭐뭇을 이용하다.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무엇과 그냥 같은 말, 그냥 use하고 같은 말. 이런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자, 사람들은 자, 이러한 행동을 이용했습니다. by에 대한 말인지 방법이죠. by capturing young animals, 어린 동물을 잡는 것에 의해서. 자, 그리고 keeping those who retained their juvenile behaviors longest and letting them mate. 이렇게 쭉 보이죠? 자, 그리고요. 여기서 이제 keeping이라는 표현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keep은 바로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keep은. 혹은 여기서 keep은 누가 하는 동작일까요? 자, 이거 잘 봐야 돼. 자, 왜 그러냐면요. 자, 일단은 뭐뭐 함으로써 방법을 가리키는 거 by-ing 딱 보이죠? by-ing 딱 보이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형태죠? ing 보이고 그 다음에 and 다음에 또 ing 이렇게 쭉 보이네요. 자, 그러면 자, 일단 맨 마지막에 and에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를 했잖아요. 자, and but or 얘네들 있죠? 얘네들이 나오면 자, 일단 and but or는 앞뒤 구조가 같다. 자, 그리고 and but or는 열거의 마지막을 알린다. 됐죠? and but or는 열거의 마지막을 알린다. 자, 그러면 자, ing죠. 그쵸? 자, 그럼 이거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다. 사람들은 이러한 행동을 이용했다. 자, 어린 동물을 잡고 그리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의해서 이렇게 쭉 나오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동작들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다 얘네들이 하는 거죠. 그쵸? 얘네들이 하는 거고 따라서 해서 keep이라는 건 바로 어떤 뜻? keep이라는 것은 기르다라는 뜻으로 봐야 되고 뒤쪽에서 이거 잘 봐야 된다. 그래서 those who 이렇게 쫙 보이죠. 그쵸? 원래 우리가 those who가 나왔을 때는 뭐뭐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많이 봐요. 그쵸? 원래 who 자체가 여기서는 관계대명사죠. 그쵸? 동사 앞에 쓰였으니까 관계대명사고 자, 그리고 관계대명사는 앞에 나오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who를 쓴다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걸 조금 바꿔야 돼. 자, 선행사에 따라서 관계대명사가 정해지는 게 맞아요. 그쵸? 선행사가 사람이면 뭘 쓰는 거고 who를 쓰는 거고 선행사가 사물이면 which를 쓰는 거 그거 맞단 말이에요. 자, 근데 수능 독해에서 이제 접근법을 바꿔야 돼요. 선행사를 보고 관계대명사를 뭘 쓸 거냐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관계대명사를 보고 앞에 선행사의 성격을 생각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animals가 보이면 옛날에는 요걸 쓰는 게 당연한 걸로 이제 여겨졌어요. 그쵸? 이걸로 쓰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동물이니까. 동물은 사람 취급 안 하니까. 그쵸? 옛날에 이렇게 쓰는 게 맞았어요. 자, 근데 최근에 이제 어떻게 나오는 거냐? 최근에는 animals를 주고 나서 뭘 써도 돼요? 이렇게 써도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써도 된다라는 거. 즉, 얘를 통해서 얘를 쓴다. 그렇게 보는 게 이제 옛날의 접근법. 선행사를 보고 관계대명사를 뭘 쓸 거냐. 그게 옛날의 접근법인 거고 이제 바꿔서 관계대명사를 보고 선행사의 성격을 따지는 거야. 자, 그럼 얘를 썼다라는 건 앞에 나온 이 동물을 어떻게 봤다고? 사람 취급을 했다라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자, 따라서 who를 썼다. who를 썼는데 who 앞에 나오는 건 뭐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동물이 될 수도 있어요. 단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who를 썼다라는 건 이 글을 쓴 필자가 얘네들을 사람 취급했다. 이제 그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한번 잡을 수 있겠냐? 자, 무엇을 보고 선행사를 보고 관계대명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대명사를 보고 앞에 선행사가 사람이냐 사문이냐 생각해줘라. 관계대명사 who를 썼다. 그럼 선행사를 사람 취급한 거다. 관계대명사 which를 썼다. 그럼 선행사를 뭘 본다고? 바로 사물 취급한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자, 그럼 얘를 썼으니까 앞에 나온 얘 있죠, 얘. 여기는 이제 those 있죠. those를 일단 어떻게 한 거예요? 사람 취급을 하거나 혹은 사람의 어떻게 하는 거? 비유한 거 적어주세요. 사람 취급을 하거나 사람의 비유했다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who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됐죠? who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자, 그럼 여기서 those는 사람 취급한 걸로 봐야 돼. 사람 아니야. 왜냐면 자, 앞에 보니까 keeping 보이죠? 기르는 거죠. 그쵸? 사람이 기르는 거잖아. 사람이 기른다고. 사람이 사람을 기르겠니? 그쵸? 사람이 사람을 길러? 그럼 이게 되게 이상한 이제 내용이 되는 거예요. 수능과 성격이 잘 안 맞아요. 사람이 사람을 기른다라는 건 그냥 소설이나 영화 속에 약간 그런 느낌인 거지 수능 독해의 성격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앞에서 이제 무슨 얘기를 했어요? young animals 보이죠? young animals를 잡아요. 그쵸? 그러면 영한 것들을 잡은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영한 동물들이 이렇게 계속 키워간다라는 거죠.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도록. 따라서 여기 나오는 those는 사람 취급했고 사람을 비유했고 여기 나오는 those는 무엇으로 본다고? 요렇게 봐줘야 맞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같이 봐야 돼. 됐어요? 자, 정리한다. 잘 들어. those는 기본적으로 어떤 뜻? 뭐뭐하는 사람들 혹은 뭐뭐하는 것들. 됐죠? 뭐뭐하는 것들. 두 가지 다 가능하다. who를 보고 앞에 나온 those를 사람 취급하거나 사람에 비유했다라고 생각하자. 그리고 여기서는 그러면 사람일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근데 keep을 쓴 걸로 봐서 동물을 기르는 건데 그 동물을 사람에 비유를 했구나. 이렇게 이제 본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쵸? 잘 봐야 돼. those who가 나오면 기계적으로 뭐뭐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뭐뭐하는 것들 이것도 가능한 거고 여기서는 문맥상 앞에 기르다라는 표현과 함께 쓰였으니까 그러면 기르는 것의 대상이 되는 것은 animals가 되겠지. 이렇게 딱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한 면들을 조금만 신경 써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교재를 하면서 디테일한 면들을 좀 더 신경 쓰고 모의고사를 풀면서 그 제한 시간 안에 빠르게 좀 푸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그날 배웠던 것을 복습하고 워크북을 통해서 조금씩 적용하는 연습을 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나눠드리는 자료만 다 하셔도 돼요. 충분히 많은 자료 드리고 있으니까 시중에서 다른 거 모의고사 사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는 올해 우리 이제 지금 또 만들고 있거든요. 올해 그 우리 청소를 또 이제 만들고 있는 모의고사가 또 있어요. 재수생들에게 마지막에 그 10월 말에 그때 이제 주는 그 모의고사 또 있거든요. 항상 새롭게 만들어요. 새롭게 만드니까 그거 드릴 거예요. 그거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나눠드린 자료만 잘 하세요. 추가적으로 문제집을 다 사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출문제도 또 정리하고 있거든요. 기출문제도 정리하고 있으니까 오답률이 높았던 상위 5개 문항 최근에 그것만 또 이제 풀어볼 수 있게끔 또 정리해서 또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러분과 수업하는 것 빼고는 뭔가 하고 있어요. 자, 뭔가 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그거 계속 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그냥 주는 자료 잘 받아서 잘 숙지하시고 잘 복습하시고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잘 물어보고 그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는 일단은 자, 병 전체적인 어떤 의미인 거냐?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을 이용을 했죠. 그쵸? 그래서 어린 동물을 잡고 그리고 걔네들이 길러요. 그쵸? 걔네들이 기르는데 자, 근데 retain은 keep과 비슷한 의미예요. 근데 여기서는 keep이 기르다라는 뜻인 거고 뒤쪽에서 retain은 뭐뭇을 유지하다는 뜻의 keep이고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어떤 걸 유지한 거니? 자, juvenile은 그 어린 혹은 청소년의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juvenile은 그냥 앞에 나오는 무엇과 같은 의미? 영과 같은 의미예요. 됐죠? 자, 그러면 그들의 어린 행동을 longest, 가장 오랫동안, 그쵸? 가장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 동물들을 기른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어렸을 때 새끼 때 습성이 제일 오랫동안 남아있는 그런 동물들을 잡아서 사람들이 기르는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걔네들이 짝짓기를 하도록 이제 허락해 준다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어렸을 때 습성이 오랫동안 남아있던 동물들을 잡고 그리고 걔네들을 짝짓기 하도록 한다. 이제 거기까지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여기서 일단 단서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사실은 얘밖에 없어요. 그쵸? 얘밖에 없고 뭐 딱히 뭐 그런 단서들은 안 보이죠. 그쵸? 자, 주어진 문장을 통해서 아까 22번 문제처럼 however 같은 연결의 단서를 명확하게 주는 것들이 보인다면 그걸 가지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어떻게 본다? 1번부터 5번 사이에서 뭔가 흐름이 바뀌는 부분을 찾아가 본다. 그리고 이 문제가 지금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문장삽입 문제니까 대명사, 지시어, 연결어 이런 것들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자. 자, 봅시다. 자, 그럼 이제 밑에 쭉 보니까 domestication은 그 집에서 기르는 거니까 이건 이렇게 볼까요? 여기 딱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candidate는 후보자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러면 가축화의 후보가 되기 위해서, 즉 가축화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됐죠? 가축화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동물들은 tolerate 해야 됩니다. tolerate는 참다, 견디다. 그래서 얘는 참거나 견딘다라는 것은 어떤 것? 받아들인다의 느낌이다. accept의 느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참다, 견디다, 즉 그것을 받아들인다. 그렇죠? 우리 그런 말 하잖아. 너 오늘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오늘은 밤 늦게까지 노는 거 내가 참아줄게. 내가 참아줄게. 무슨 말? 받아들일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가축화의 후보가 되기 위해서, 즉 가축화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동물들이 참아야 합니다. Being crowded together. 함께. Being crowded. 무슨 말? 혼잡한 상태에 있는 것. 그쵸? 복잡한 상태에 있는 것. 그것을 참아야 합니다. 자, 어디에서? 작은 공간에서. Without panicking. 이때 panic이라는 것은 공포에 질리다. 그 뜻이에요. 즉, 공포에 질리지 않고서 작은 공간에서 혼잡하게 지내는 것을 참아야 하고, 즉, 받아들여야 하고, be willing to reproduce in captivity. in captivity는 이제 포획된 상태에서, 즉, 잡혀있는 상태에서 기꺼이 reproduce, 번식을 하려 해야 합니다. 이제 그 뜻이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까지 뭐 그냥 읽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only a few animals, 단지 소수의 동물들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자, 여기 미주고 볼까요? only a few animals, 단지 소수의 동물들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2번에서 their domestication 이렇게 쭉 보이죠. 그쵸? 그러면 대명사가 나오는 건 앞에 나오는 것과 연결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꼭 확인하자 그랬었어요. 왜? 이렇게 연결이 안 되면 단절일 것이고, 그러면 주어진 문장이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 테니까 대명사는 늘 주의해서 살펴본다. 자, 그러면 단지 소수의 동물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소수의 동물의 가축화는 보통 포함합니다. 무엇을? 뮤테이션은 알아야죠. 그쵸? 뮤테이션은 우리가 돌연변이라고 얘기하는 그 단어죠. 그쵸? 자, 돌연변이를 포함합니다. 니오톤이라고 불리는 거. 자, 그리고 O 보이죠? O는 혹은, 즉, 그 뜻이잖아요. O가 나오면 요렇게 이제 알아주세요. 요렇게. 됐죠? O가 나오면 그냥 똑같이 생각하면 돼. 즉, retaining youthful physiology and behavior into adulthood 이렇게 보이네요. 가지고 있는 거죠. 그쵸? 아, 니오텐이라고 불리는 돌연변이는 즉 무엇이라고? 어린 시절에 생리현상과 행동을 가지고 있는 것. 그 다음에 into는 이렇게 인을 가로로 묶어보세요. 인을 가로로 딱 묶어보면 to가 딱 보이죠? 우리 to는 무엇을 가리키는 말? 방향을 가리키는 말. 뭐뭐까지 혹은 뭐뭐로 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into가 나오거나 to가 나오잖아. 의미의 화살표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의미의 화살표를 이렇게만 해주면 되죠. 그쵸? 의미의 화살표를 저쪽으로. 아, 어린 시절의 어떤 생리현상과 행동을 어디까지? 동물의 입장에서 어덜트우드니까 다 자랄 때까지. 그쵸? 다 자랄 때까지. 이렇게 잘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이해돼요? 자, 어린 시절에 있는 것을 다 자랄 때까지 가지고 가는 거. 자, 그게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죠. 아, domestication은 가축화니까 사람들이 동물을 집에서 기르는 건데 그런 가축화의 후보가 되고 가축화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동물들은 무엇을 해줘야 된다고? 어린 시절에
생리현상과 혹은 행동을 성숙기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돌연변이가 있는 동물들이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뭐 특별히 문제될 건 없어요. 그렇죠? 왜? 대명사네? 근데 앞에 거 가리키는 거 맞는 것 같아.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3번. 자, young mammals 이렇게 쭉 보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young mammals네요. 자, 그럼 줄때 쭉 보니까 동물들 얘기를 했어요. 그쵸? 자, 어디에서? 여기 딱 이렇게 동물들 얘기를 했죠. 그쵸? 자, 1번에서 동물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그 동물의 가축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쵸? 자, 그리고 나서 딱 3번 보니까 young mammals죠. 어린 포유동물이죠. 그쵸? 이제 느낌이 좀 와요? 즉, 1번과 2번은 지금 animals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3번에서 이제 뭘로 바뀐 거야? 어린 포유동물이 되는 거죠. 그쵸? 즉 이런 느낌이 왔을 때는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고 전체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 되는 거고 얘가 이제 뭐가 된다고 구체적인 사례 하위 개념이 되는 거구나. 자, 이렇게 왔다 갔다 읽으세요. 자, 순서 배열과 문장 삽입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쫙 읽고 흐름을 파악하고 답을 찾는다? 인정. 이렇게 잘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거 있죠. 앞으로 가서 보고 다시 왔다 갔다 해서 보는 거 있잖아요. 그걸 절대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흐름을 보는 거예요. 같은 연결인지 혹은 바뀌는 건지. 자, 그리고 같은 흐름이고 같은 연결이라는 건 전체를 포괄하는 말, 구체적인 사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동물 얘기를 하다가 이제 포유동물이라고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구나. 그러면 앞쪽과 같은 흐름이다. 됐죠? 상위 개념, 구체적인 하위 개념, 같은 흐름이다. 그래서 1, 2, 3번도 같이 연결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딱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쫙 보니까, 어린 포유동물들은 이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쵸?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 such qualities, 밑줄. 그러한 특징들이죠. 그쵸? 자, 그러면, 그러한 특징들이라는 건 결국은 여기 나온 얘네들이지 않겠어요? 그쵸? 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고, 다른 종의 동물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거는 열망하는. 자,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를 열망한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하우스 캣이죠.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인데요. 얘네들도 자, 무엇처럼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야생 고양이의 그 새끼처럼 이렇게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맞아요. 우리 고양이도요. 지금 이제 선생님하고 산지 7년이 됐거든요. 처음에 데려왔을 때 한 그 1, 2주 동안은요. 와우, 전엔 뛰어다녔어요. 장난 아니에요. 집안 곳곳을 다 뛰어다니고요. 안 올라가는 데가 없어요. 우리 손이 잘 닿지도 않는데 거기를 어떻게 올라갔나 싶어요. 거기 다 올라가 보고 그 다음에 다 자기 손으로 이렇게 만져봐요. 좋게 표현하니까 손으로 만져본다라는 거지 현실적으로 그대로 표현하면 다 뜯어요. 발톱으로 다 뜯어가지고 와, 그 식탁에 있는 의자 있지. 의자에 보면 이제 가죽 부분이 좀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다 뜯어놨어요. 너덜너덜. 그 다음에 그 침대도 이제 겉에 이제 침대 프레임에 보면 그 가죽이 좀 돼 있는 그런 것도 좀 있거든요. 거기 싹 다 뜯어놨어요. 자기가 다 해본 거죠. 베란다도 이렇게 다 긁어보고 그 다음에 현관문도 다 긁어보고 안 긁어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할 때 싹 다 버렸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그 너덜너덜한 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걔가 좀 늙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7살이니까 그 사람 나이를 치면 그래도 한 3, 40대 사이래요. 그래서 얘가 그래서 요즘 좀 무료해 하세요. 자,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호기심도 많이 사라졌어요. 그냥 이제 집에 오면 왔냐?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정도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렇대요. 그쵸? 자, 그래서 이러한 그 특징들 있죠. 그쵸? 이러한 특징들 이렇게 다 연결되잖아요.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다 가로를 묶어보면 요거 전체가 어떻게 볼 수 있다고? 가로를 묶은 이 부분들 있죠. 이게 바로 이제 such qualities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자, 그건 특히나 유용합니다. Animals migrated to a new territory. 여기 보이죠? 여기 migrate는 그냥 이렇게 적어둘까요? 그냥 이주하다, move하고 같은 말입니다. move하고 같은 말. 야, 근데 그냥 이주하는 것은 move 이렇게 쓸 수 있고요. migrate도 이제 똑같은 성격이기는 하나 이동하는 건데, 근데 migrate는 보통 동물이 집단을 이루어서 이주하는 것. 혹은 사람이 또 이렇게 여럿이 이주하는 것. 그것을 보통 마이그레이트라고 얘기해요. 이동하는 건데 그냥 보통 집단의 성격이 좀 강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자, 그래서 이렇게 딱 쓰잖아요.
이렇게 딱 쓰면 migratory birds 혹은 migrating birds 이렇게 하면 이주하는 새들이죠. 그쵸? 계절이 바뀌면서 사는 곳을 바꾸는 새들, 걔네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 이제 뭐가 된다고? 철새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철새를 그래서 migratory birds 혹은 migrating birds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 가서 season bird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저렇게 한다는 것도 같이. 자, 그러면요. 보세요. 자, 아무튼 그 3번하고 4번까지도 그럼 연결이 돼요. 그쵸? 연결이 되고 자, 그러한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특징들을 특히나 유용합니다. 어디? 새로운 영역으로 이주할 때. 그렇겠죠? 새로운 영역으로 이주할 때 호기심이 있으면 좋죠. 그쵸? 왜 삶이 단조롭지 않잖아. 그리고 다른 종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쉽게 그 지역에 적응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맞아요. 근데, 이제 고양이도요. 우리 고양이는 이제 그 집에 살다가 한 그 1년 반 정도 지나서 이제 새로운 집으로 이제 이사를 했어요. 원래 선생님이 이 동네 살다가 중계역 사거리에 살다가 집을 못 구했어요. 그때. 자, 어떤 상황인지는 아시죠? 자, 아무튼 집을 못 구해. 너무 비싸. 그래가지고 이제 어떡하지?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이 옛날에 한번 그 주말에 수업을 한 적이 있던 동네가 지금 살고 있는 남양주예요. 그래서 이제 그쪽을 가봤어요. 너무 좋은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집을 못 사는데 그쪽은 충분히 사고도 좀 남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간 거죠. 그쪽인데 우리 고양이가 그새 옛날 집에 적응을 하고 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집으로 가는데요. 얘가 엄청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원래 그 고양이는 모래 있잖아요, 모래. 그쵸? 고양이용 모래 있으면 딱 거기 딱 화장실을 만들어주면 거기 들어가서 볼일 보고 절대 다른 곳은 볼일을 안 봐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집에서 이제 키우기가 이제 좋은 거죠. 왜냐면 이제 그 개 같은 경우는 자기 기분 나쁘면 침대 위에 이제 소변 보고 이렇게 막 신나게 뛰어다니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고양이는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단 고양이의 단점은 털이 많이 빠진다라는 게 엄청난 단점이죠. 털이 빠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털이 뿜어댄다고 생각합니다. 털을 그냥 막 이렇게 뿜어대요.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안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온통 자기 털이에요. 그거 이제 좀 약간 좀 단점이라면 단점인데, 근데 걔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냥 바닥에 그 변을 본 거죠. 그냥 바닥에 변을 걸고, 걔는 이제 변을 보면 이제 당연히 모래를 이렇게 덮어서 이렇게 이제 깨끗하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닥이니까 모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바닥에 이렇게 딱 변을 보고 나서 이 주변을 엄청나게 긁는 거예요. 모래가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이제 이불 속에 들어가서 좀 안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지나니까 이제 적응이 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돌아다녀요. 잘 돌아다니는데, 근데 이제 그해 여름에 얘가 털이 너무 많이 빠지잖아. 너무 빠지니까 안 되겠다. 고양이도 미용이 필요하다. 고양이 미용 뭔지 아시죠? 그죠? 걔는 미용을 하면 이제 예쁘게 이렇게 잘라주잖아요. 예쁘게 잘라주면 모양도 다듬고 막 그러는데, 고양이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고요. 그냥 이제 일단 잡습니다. 일단 잡고 이제 그 발톱이 있으니까, 그 되게 좀 그렇대. 그래서 발에 그 반창고 같은 것을 막 돌돌 말아요. 그렇게 잡아요. 잡더니 딱 하시는 분이 무슨 애견 미용학과 교수님이시래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한다는 얘기가, 자, 고양이 미용의 생명은요, 스피드입니다. 자, 스피드예요. 자, 고양이는 스트레스 많이 받기 때문에, 자, 빨리 끝내야 됩니다. 자, 제가 하신 거 잘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하더니 진짜로 5분 안에 그 바리깡 같은 거 있죠. 그 바리깡, 왱왱왱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얘가 갑자기 자기 몸에 있던 털이 다 사라졌잖아요.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막 소변 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이제 목욕을 시켰어요. 목욕하니까 또 표정이 밝아져요.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고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털도 깎고 이렇게 해서 좀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셨지만 지금은 이제 좀 늙었다고 전혀 호기심이 없습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 자, 여기까지는 정리 좀 할게요. as happened 밑줄. 이거 문법으로 나오면 이거 틀린 거 아닙니다. 문법으로 나오면 틀린 거 아니에요? as 다음에 왜 갑자기? 그쵸? as는 우리가 전치사, 접속사 이렇게 생각 많이 하죠. 그러면 as는 뭐뭐로서 전치사, 뒤에 명사가 혹은 동명사가 와줘야 된다. 접속사, 뭐뭐 때문에, 뭐뭐함에 따라 이렇게 쓰이면 뒤에 주어 동사가 와줘야 된다. 근데 pp가 바로 나오죠. 그쵸? 그래서 얘는 그대로 그냥 알아두세요. as 다음에는 이렇게 비동사가 보통 생략되는 경우도 있어요. 쓰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딱 pp 이렇게 딱 보이면 그때 as는 뭐뭐처럼 혹은 뭐뭐일 때 둘 다 이렇게요. 적어주세요. 해석만 잘해주시면 돼요. s 다음에 pp가 보이면 뭐뭐처럼 뭐뭐일 때 이렇게 해석만 잘해주자.
자, 그래서 얘는 보통 이 PP 자리에는 뭘 많이 쓰냐면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as planned. 알아두세요. as planned 무슨 말? 계획대로. 계획된 것처럼. 됐죠? 계획된 것처럼 as expected. 예상대로 이런 식으로. 그쵸? 사건이 혹은 어떤 상황이 예상대로 발생했다 뭐 그랬을 때 이렇게 쓰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측정된 것처럼 as measured. 그 다음에 요거 as needed. 얘는 조금 달라요. as needed 그렇게 쓰면 필요할 때. 됐죠? 필요할 때. 얘는 뭐뭐처럼 그렇게 쓰여주시고 얘는 필요할 때. 그런 식으로요. as planned 계획대로 계획된 것처럼 예상된 것처럼 측정된 것처럼 as needed 필요할 때. 됐죠? 필요할 때.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요. 그냥 뭐뭐처럼 그렇게 보면 돼요. 발생했던 것처럼. 됐죠? 발생했던 것처럼. 됐네요. 자, 그러면요. 자, 다시 이쪽으로 와서 답은 바로 몇 번일까요? 5번이 답이죠? 그렇죠? 5번이 답인데 왜 5번이 답이 되냐면요. 가장 쉽고 결정적인 단서는 바로 뭐가 보이냐면 단서는 바로 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대명사 중요하다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데이가 가리키는 게 뭘까요? 데이가 가리키는 거. 몇 세대가 지나고 나서 그렇죠? 몇 세대가 지나고 나서 they had animals. 자, 그들은 동물을 갖게 되었습니다. they were permanently juvenile 이렇게 보이죠? permanently 영원히 영구적으로 juvenile 어린 습성이 있는 혹은 어렸을 때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 뜻이죠. 그래서 요게 아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영과 같은 의미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서 행동에서 영원히 어린 그런 동물들을 갖게 되었고 kept a juvenile appearance 무슨 말? 어린 시절의 겉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어린 시절의 행동과 겉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동물을 갖게 된 것들은 당연히 누굴까요? 앞에 있어요, 없어요? 앞에 4번에. 없죠. 그쵸? 앞에 4번에 분명히 데이가 가리키는 게 있어, 없어? 없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이런 동물들을 갖게 된 것은 무엇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가축화를 통해서 인간들이 갖게 된 거죠. 그쵸? 따라서 5번에 데이가 바로 누구다? 휴먼스다. 이렇게 딱 봐야 돼. 이 단서를 잡고 풀었으면 잘 풀었어요. 5번의 데이가 휴먼스구나. 그래서 주어진 문장이 몇 번? 5번에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봤다면 잘 풀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1, 2, 3, 4가 다 비슷하게 연결이 되는데 갑자기 5번은 약간 단절인 것 같다. 그렇게 풀었다면 그것도 잘한 겁니다. 됐죠? 그래서 5번의 데이는 휴먼스다. 자, 그렇게 풀어보고요.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한 문제만 더 풀어보시죠. 자, 32페이지 24번. 지금 읽어주세요.
자, 딱 24번까지만 읽어보고 좀 쉬었다 할게요. 조금만 더 기운 내주세요. 자, 24번은 이거 이따 말씀드릴 거고, 근데 옛날에 한번 했어요. 했던 내용이라 아마 기억이 좀 났을 거예요. 나야 돼. 자, 일단 이거 보니까, 일단 주어진 문장 보니까 연구원들은 제시합니다. These dramatic inequalities. 이렇게 쭉 보이죠? 자, 그러면 일단 요게 힌트는 돼요. 자, 이러한 극적인 불평등은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그럼 앞쪽에서 일단 뭘 찾는 거예요? 앞쪽에서 똑같은 단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하고 관련된 걸 찾으면 돼요. 똑같은 단어가 나올 수도 있지만 앞에서 이하고 관련된 것을 찾는다. 그쵸? 그럼 앞쪽에서 일단은 최소한 뭔가 불평등한 거, 뭔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거, 뭐 그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자, 이거 이제 보는 거고요. 자, 근데 자, 이러한 그 극적인 불평등을 설명될 수가 없대. 무엇에 의해서? 컨벤셔널은 전통적인, 그렇게도 많이 쓰입니다. 자, 그러면 전통적인 건강 관련된 위험 요소들에 의해서는 설명될 수가 없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그쵸? 앞쪽에서 일단 이것과 관련된 것을 찾는다. 뭐 그 정도까지. 그 다음에 이제 딱 보니까 소셜 캐피탈이라고 이제 나와요. 그쵸? 자, 근데 그게 중요하다고 나오죠. 그러면 지금 얘는 그대로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캐피탈은 자본인데 소셜이니까 이게 이제 사회 자본이죠. 그쵸? 그 읽어가면서 판단을 합시다. 이 캐피탈은 말 그대로 진짜 돈이 될 수도 있어요. 그쵸? 캐피탈 자본이니까. 자, 근데 뒷줄 읽어가다 보니까 이건 돈 얘기는 아니구나. 그쵸? 그리고 이제 바로 그 다음 문장에 뭐가 보이냐면 바로 그 다음 문장에 이거 잘 봐야 돼요. 항상 돈이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했을 수도 있는데 그 다음 문장을 읽어가면서 social capital은 the power of relationships, 관계의 힘이구나.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렇죠? 사회 자본, 뭔가 사회에서 금전적으로, 재정적으로 뭔가 돈을 쓰는 건가? 라고 처음에 판단을 하는 거 당연해요. 당연한데, 근데 그렇게 정하지는 말고 다음 문장을 읽어가면서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늘 열어놔야 돼요. 그게 이제 문맥을 보는 거니까. 자, 보세요. 자, 뒤에 이제 쭉 보면, 이렇게 일단 끊어볼까요? Social capital's importance to well-being. 이때 well-being은 그냥 이렇게 딱 복지, 이렇게 적어볼까요? 복지라든가 이제 행복이 될 건데, 자, 복지나 행복에 대한 그 사회 자본의 중요성은 cannot be overstated. 이렇게 쭉 보이죠? not과 over의 밑줄. not과 over의 밑줄.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not이 나오고 이제 뒤에 이제 over. 이렇게 시작하는 말이 보이거나, 아니면 to 이렇게 시작하거나, 아니면 뒤쪽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enough 이제 이런 식의 이제 표현들을 이제 보통 쓰여요. 그러면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다. 됐죠?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다.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다. 자, 이렇게만 생각해 보시죠. 그렇게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도 된다는 뜻. 그러니까 보니까, 복지에 대한 사회자본의 중요성을 overstate는 원래, 과장해서 말하다. 그 뜻이죠. 그쵸? 근데, cannot be overstated. 무슨 말? 아무리 과장해도 지나치지 않다. 됐죠? 아무리 과장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렇게 기억해 주세요. 됐죠? 그래서, 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과장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무리 과장해서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즉 사회자본은 복지에 혹은 행복에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자, 그 밑에 보면 이제 스트라이킹은 이제 놀라운 현저한 이제 그 뜻인데 일단 여기에 동그라미. 사례죠, 사례. 그쵸? 그럼 앞쪽에 사례죠. 앞쪽에 사례가 바로 뭐예요? 앞쪽에 사례가 이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쵸? 이거 관련이 있다라는 거. 그거 봐야 돼. 자, 그리고 이 앞뒤에 대시가 있으면, 우리 이렇게 얘기했었죠. A 다음에 대시 B 이렇게 쭉 보이면, 그러면 A하고 B는 같은 거야. 됐죠? A하고 B는 같은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소셜 캐피탈의 사례가 바로 뭐야? 소셜 캐피탈의 사례가 바로 relationship의 파워라는 거죠. 그쵸? 그럼 소셜 캐피탈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 관계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관계.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혼자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쵸?
배우자가 있거나 주변에 친구들이 있거나 대부분 그렇게 하면서 잘 사는 거죠. 그쵸? 우리도 그렇잖아요. 집에 돌아가는데 나를 반기는 건 나밖에 없어. 그쵸? 그 주변에 아무런 친구도 없어. 그럼 약간 좀 쓸쓸해요. 그쵸? 외롭고 뭔가 하고 싶은 의욕도 좀 줄어들고 막 그런단 말이죠. 사실은 공부도 우리가 왜 하는 겁니까? 공부도. 다른 사람과의 경쟁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거 약간 그런 느낌들이 좀 있죠. 그쵸?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하는 거잖아요. 나 혼자 잘나려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잖아, 사실은. 자, 아무튼 보세요. 어쨌든 이제 관계인데. 자, 근데 사례를 보니까 이제 핀란드에서 나온대요. 소셜 캐피탈이라는 것이 행복이나 복지에 중요한데, 즉, 관계라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것이 행복에서 중요한데, 그건 핀란드를 보면 알 수 있단다. 자, 연구원들은 이걸 주목했습니다. 한 해안 지방에서, 프라빈스는 지방이죠? 한 해안 지방에서 스웨덴어를 말하는 소수가 더 오랜 활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핀란드어를 말하는 다수보다. 그쵸? 자, 그리고요, 뒤에 보니까, 자, 비록 두 공동체가 이렇게 쭉 나오죠. 야, 이게 나왔을 때 내가 약간 시간의 압박을 받는다. 혹은, 내가 빨리 정답을 좀 찾고 싶다. 자, 그랬을 때, 이건 얘기했었죠. 그쵸? 비록 뭐뭐이지만 뭐뭐다, 뭐뭐에도 불구하고 뭐뭐다. 자,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는데, 얘가 나왔을 때는 여기와 여기는 약간 성격이 반대다. 그거 하나 중요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얘는 없어도 된다. 어디? 뒤쪽이 강조된단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쵸? 약간 시간이 좀 부족한 느낌이 든다. 그러면 올도 이하를 쫙 다 가로로 묶고 두 번째 주어 동사를 빨리 읽어가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보세요. 자, 비록 두 공동체가 대부분의 이게 respect 보이죠? respect 별표. respect는 존경 이 뜻으로만 보지 말고 얘는 aspect의 뜻을 꼭 기억해 주세요. 겉으로 보이는 면. 여러 가지 면에서 그때 그 면. 됐어요? 면이라든가 관점이라는 뜻으로도 잘 쓰입니다. respect 꼭 기억해야 돼. 자, 그러면 자, 두 공동체. 이 두 공동체는 당연히 어떤 공동체니? 앞에 나오는 거. 그쵸? 스웨덴어를 말하는 소수와 핀란드어를 말하는 다수. 그 공동체들이겠죠? 그쵸? 걔네들이 대부분의 면에서 비슷했어요. 이러이러한 면에서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자, 근데 여기가 끊어봐야죠. There were remarkable disparities in morbidity, disability, and mortality 이렇게 쭉 보이죠. 자, 놀라운, 주목할 만한 무엇이 있었다고? disparities 별표. 자, disparity는 바로 무슨 말? 차이, 그 뜻이죠? 차이라든가 혹은 불일치, 그 뜻인데요. 그 disparity하고 관련해서 꼭 같이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즉, 차이라든가 불일치는 서로 떨어진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가깝지 않고. 그래서 away에 이제 의미를 갖는 접두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하고 이제 똑같은 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똑같이 뭐가 들어가 있어요? 똑같이 this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disparity, discrepancy. 그대로 차이라든가 불일치. 더 쉽게 말하면 difference. 이렇게요. 더 쉽게 말하면 difference. 원래 이 단어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disparity, discrepancy 이 단어들 있잖아요. 밑에 뜻을 줬어요. 근데 안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뜻을 주니까 전체가 무슨 내용인지 알 것 같아. 그래서 이걸 안 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요즘은요, 여러분 잘 알겠지만 밑에 제시되는 그 단어들 있죠. 별표에서 주는 단어들 있잖아. 야, 그거 사실은 있으나 마나한 것들이 많죠. 그쵸? 그걸 읽는다고 전체적인 흐름이 파악되냐? 안 그래요. 요즘은 안 그래요. 아무튼 이거 뜻을 안 주기 시작했으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discrepancy, difference, disparity. 차이, 불일치.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고. 자, 비슷했지만 차이가 있었다. 그 얘기지. 자, 혹시라도 내가 disparity라는 단어를 몰랐다 치자. 자, 그러면 예를 통해서 보라고. 그치? 자, 뭐가 나왔어? 딴 거 나왔죠? 이건 알죠? 그죠? 설마 시밀러 모르면 알죠? 그쵸? 네. 자, 아무튼 그렇잖아. 그럼 요거하고 이제 반대말이 나오겠다. 이렇게 봐야지. 비록 비슷하지만 뭐라고? 차이가 있겠다고. 그렇게 봐야죠. 그쵸? 그래서 older라는 것의 성격을 통해서 그래서 서로 반대말이 되니까 older, similar, 그럼 그 밑에는 차이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쵸? 자, 그럼 됐네요. 그래서 이제 밑에 나온 게 이제 구체적인 차이죠.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은 항상 어떻게 연결되는 거라고.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자, 5번 있죠. 5번. 자, 두 가지 얘기를 할 건데 먼저
먼저 첫 번째 얘기는 they의 동그라미. they. 그들은 가리킵니다. 이렇게 쭉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내용을 살펴보니까 스웨덴어를 말하는 사람들은 자 이렇게 살았죠. 그렇죠? 스웨덴어를 말하는 이 소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소수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평균. 그렇죠? 근데 핀란드어를 말하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들이 훨씬 더 오랫동안 살았죠. 근데 중요한 건 그냥 오래 산 게 아니라 액티브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우리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 그냥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고 활동적으로 오래 사는 거. 그게 사실 우리가 이제 필요로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한테 100살까지 살게 했는데 병원에 한 30년 있어야 돼. 누워있는 채로. 그럼 그건 제대로 사는 거라고 보기에 좀 애매하죠. 그렇죠? 자, 이제 그 얘기인데. 자, 그럼 일단, 자, 앞에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그들이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렇죠? 얘네들 누굴까요? 자,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자본의 지표를 가리켰습니다. 사회적 자본의 지표를 가리켰습니다. 자, 스웨덴 공동체에서 무엇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광범위한 자발적인 어떤 관련된 활동을 했죠. 그렇죠? 단체 활동이라고 봐도 돼요. 자발적인 어떤 어소시에이션 협회라든가 단체라는 뜻이니까 단체 활동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래 산 사람들은 그냥 자발적으로 단체적인 활동을 좀 많이 했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친구들과의 네트워크도 괜찮았고 종교적인 참여도 했었대요. 그렇죠? 즉 얘네들을 포함한 사회적 자본의 그 높은 그 수치라는 것을 가리켰다 그 얘기죠. 대의가 가리키는 게 누굴까요? 오래 살았습니다. 왜?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오래 산 것 같습니다. 라고 본 거죠. 그쵸? 그럼 얘네들은 누구라고 봐야 돼? 이렇게 이제 봐야죠. 이렇게 알아봐야죠. 그쵸? 그래서 대명사 대의가 가리키는 게 researchers니까 그러니까 이건 5번이 단절이다. 자, 또 한 가지. 간만에 나오죠. 그쵸? 간만에 나옵니다. 이거 그래서 중요하다고 그랬다. 요거 instead. 요거 필기요. 손으로 한번 적어두면 좀 더 오래 기억에 남을 거예요. 칠판에 있는 거 오른쪽 필기해주세요. 부정어나 부정 표현 다음에 instead, rather가 많이 등장한다. 그래서 얘네들은 뭐뭐 하지 않는다, 대신에 뭐뭐 한다. 이게 대안이라고 했었죠. 대안을 가리킬 때. 이거 잘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얘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고 수능에 나왔다 그랬잖아요. 수능에 나왔고 지금 EBS 교재에서 지금 올해만 해서 그냥 몇 번 나와요. 계속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말하는 습관이에요. 뭐뭐 하지 않았다 대신에 뭐뭐 한다. 뭐뭐이 아니다 대신에 뭐뭐다. 약간 그런 느낌. 그치? 그래서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요 느낌도 봐야 돼. 그러니까 대놓고 부정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정의 느낌을 주는 거 있잖아요. 포기했다. 버렸다. 이건 포기함. 대신에 이건 함. 이런 식으로. 그쵸? 그 다음에 이건 실패함, 대신에 이건 성공함, 이건 피했음, 대신에 이것은 직면하고 내가 해결했음. 요런 느낌들. 그쵸? 자,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이 이제 쭉 읽어가다가, 5번에서 인스테드를 봤잖아요. 그쵸? 앞에 내용이 제대로 느낌이 안 와도요, 답은 5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5번 앞쪽에 4번 문장에 부정 표현이 없죠. 그쵸? 부정어가 없죠. 그러면, 주어진 문장이 있나? 맞아요. 맨 위에 주어진 문장 봐보세요. 맨 위에 주어진 문장, 박스의 맨 오른쪽, cannot, not의 동그라미. cannot, 그리고 instead구나. not, instead구나. 요렇게 보면 이거 되게 기계적으로 쉽게 풀리는 문제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즉, 주어진 문장에서 this dramatic inequalities, 이거 보이죠? 얘도 단서가 되기는 해요. 그쵸? 이러한 극적인 불평등. 그렇죠? 어떤 사람은 되게 오래 살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는 이러한 극적인 불평등, 그게 4번의 내용이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they가 가리키는 게 researcher 쓰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자, 그러나 정말 간단하게 떨어질 수 있는 거. instead는 앞쪽에 부정문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rather로 시작하는 문장에는 앞쪽에 부정문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건 기계적으로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자, 얘가 보이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단, 수능에 나왔을 때 좀 더 주의해야 될 건 바로 뭐냐면 얘를 줄 수도 있어요. 얘를 이제 문장 삽입 문제를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뭘 생각하면 되겠어? 앞쪽에서 이거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지문을 쭉 훑어보는데 부정문이 딱 하나밖에 안 보여. 그쵸? 부정문이 딱 하나밖에 안 보여. 그럼 그거 다음에 넣으면 돼요. 근데 부정문이 2개야. 그러면 그때는 해석을 한번 해봐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옛날에 수능 때는 부정문이 딱 하나였어요. 아마 요거 나왔을 거예요, 아마. 요건가 아무튼 나왔을 건데, 부정문이 딱 하나여가지고요. 그 3점짜리 문제였지만 쉽게 답을 찾았다.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55분까지 15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시죠.